암기 과목들은요 시험 전날 그 과목을 다 보고 들어가면 합격을 해요. 이건 이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기 위한 방법은 전날 다 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줄을 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게 하려고. 빨리 읽어서 이걸 달성하는 건 어렵고요. 읽을 부분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이 필요한 거예요. 밑줄은 뭐냐면요. 일단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수험 있잖아요. 이 수험. 이 수험은 프로들이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대학교 중간고사, 대학교 기말고사 뭐 이것도 뭐 진지하게 보지만 이거는 프로들이 보는 시험이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면 이걸 좀 못 봐도 뭐 어떻게 되지 않아요. 그냥 뭐 좀 애들끼리 그냥 킥킥거리고 오늘 그거밖에 못 봤냐 뭐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다시 재수강해도 되고.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오징어 게임. 이거 서바이벌입니다. 서바이벌. 네, 서바이벌 죽느냐 사느냐의 게임이에요. 여기는 애들이 아니라 큰 사람들이 평생의 직업을 걸고 보는 이런 시험에서는 여기서 이제 한 kop씩 딱 벗겨놓으면 오징어 게임이에요. 진짜 너 죽이고 내가 붙는다. 그래서 실제로 프로 선수들 뭐 수영 선수면 어떻게 돼요? 수영복 하나도 함부로 안 고르죠. 야구 선수들 초크 어떻게 묻히느냐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게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밑줄이에요. 펜, 자, 밑줄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운동 선수의 도구 같은 게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예. 중간고사 때 참 찍찍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저도 이걸 몰랐어요. 저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거 공부하다가 수험에 들어와서 이걸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예.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는 좀 이제 이미 시행착오를 거친 후였죠. 미리 말씀드릴게요. 시행착오를 안 거치게. 밑줄은요. 밑줄을 왜 긋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긋는지. 예.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읽다가 자기가 꽂히는데 걸어요. 이거 많이 멋있어. 막 이렇게 걸어요. 형광펜을 착착착착.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1회도 끝나고 나면 그 책 보기 싫어지거든요. 네, 이렇게 돼요. 왜 긋는지도 모르고 뭐에 그어야 되는지 몰라요. 왜 긋는지, 무엇에 그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미 앞서 나가는 거예요. 암기 과목들은요.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 통용되는 이거 정설, 통설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거. 시험 전날 그 과목을 다 보고 들어가면 합격을 해요. 이건 이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격하기 위한 방법은 전날 다 보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못 믿을지 모르니까 말씀을 드리면은 왜 전날일까요?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 1년만 해도 같은 과목을 한 뭐 대여섯 번 가르치고 있고 그걸 몇 년을 가르쳤고 심지어 뭐 이걸 하기 전에도 저는 뭐 행정 공무원이었고 행정부 전문 변호사였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지 17년이 지났고 그렇지만은 저도 한 2달간 휴양 갔다 와서 여기서 행정법 시험 문제 풀려고 그러면은 뭐 80점 맞을까? 금방 까먹어요. 다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 과목은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그냥 외웠냐 못 외웠냐는 거예요. 시험날 그 순간에. 근데 기억력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들은 게 계속 나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기억이 하루는 가요. 하루는. 이게 기억의 유효기간이에요. 안전한 유효기간이에요. 기억력이 되게 좋은 사람은 한 3일 가는 사람도 있어요. 되게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무리 못해도 하루는 가요. 하루. 전날 자기가 두릅두고 본 거 그 다음날 시험장, 다음날 아침에 보잖아요. 그때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말한 이 생존에서 이기려면 확실한 기간, 그건 전날이에요. 하루 전. 그리고요. 중요한 것만 본다? 아니에요. 예, 중요한 것만 보면 80점에서 90점 사이를 맞아요. 근데 이 시험은요. 고등학교 시험이랑 달라요. 중간고사랑도 달라요. 왜? 거기서는 D보다 C가 낫고 C보다 B가 낫고 B보다 A가 낫잖아요. 여긴 그런 게 없어요. 여기서는 합격과 그 외에 나머지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10점을 맞고 떨어지나 90점을 맞고 떨어지나 그냥 넌 떨어진 거예요. 합격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합격을 할 정도가 되려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다 봐요. 물론 다 안 봐도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다 안 볼 생각을 하면 이제 그거는 진짜 조금밖에 못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목표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한번 전날 다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므로 실제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메인 교재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칼이 시험날 들고 갈 칼이 그거는 기본서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기출책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요약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행정부 시장에서 이게 제일 많긴 해요. 물론 저의 영향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책을 잘 냈기 때문에. 근데 여튼간에 요 셋 중에 하게 돼 있어요. 제가 첫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서는 1000페이지가 넘어요.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 기출책도 10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그냥 좀 적게 잡아서 1000페이지라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시험 D-1에 1000페이지를 다 본다 해봅시다. 그럼 시험 전날에요. 여러분이 행정법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넉넉하게 잡아줘봤자 2시간이에요. 2시간 이상 여러분 행정법에 못 써요. 행정법만 할 거예요? 한국서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뭐 행정학도 봐야 되잖아요. 영어 국어도 약간 그 뭐랄까 감 유지 차원에서 좀 풀어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법에서 여러분이요 2시간 120분 이상 못 써요. 120분이 몇 초인지 알고 싶으면 120 곱하기 60초를 하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지금 1000페이지요. 그러면요 여러분은 한 페이지를 얼마 안에 봐야 되냐면요 여러분은 한 페이지를 시험 전날에 7.2초 안에 봐야 돼요. 이 생각을 지금부터 하고 있어야 돼요. 예, 여러분들 말했죠. 프로예요. 그냥 뭐 그냥 앉아가지고 열심히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냥 정말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 전날 7.2초 안에 볼 수 있어야 돼요. 한 페이지를. 매 페이지를 7초면은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걸 1000번 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 전날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지금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고 밑줄 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중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요약서를 가지고 단권을 한다 칩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끝날까지 들고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똑같죠? 120분, 2시간이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선생님마다 다르겠지만 제 책은 341페이지였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뭐 350이라 칠게요. 이렇게 치면은 이거 몇 초냐면요. 이건 21초예요. 21초. 한 페이지를 21초가 주어져요. 이거보다는 좀 낫죠. 뭐 이거보다 양이 3분의 1이니까 뭐 한 3배 정도 더 주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만만하진 않아요. 왜냐면 기본서보다 요약서는 읽기가 힘들어요. 축약돼 있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버퍼가 걸리게 돼 있어요. 요약서는 압축이 돼 있어서 말로 술술 읽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의식 때문에 밑줄을 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게 하려고. 이걸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책을 읽는 속도를 계속 향상시켜서 마지막에 돼서는 한 페이지를 쫙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은 책을 빨리 읽는 거는 어느 정도는 돼요. 그 내용에 익숙해지면서 아무것도 모를 때랑 어느 정도 알 때는 더 빨리 읽을 수 있는데 그건 잘해야 아무것도 모를 때 대비 2배 안에서 끝나요. 그 이상 빨리 읽지 못해요. 그건 인간의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읽는다는 거는 빨리 읽어서 이걸 달성하는 건 어렵고요. 빨리 읽는 게 아니라 줄여나가야 되는 거예요. 읽을 부분을 줄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이 필요한 거예요. 밑줄은 뭐냐면요. 그럼 대상 얘기가 나올게요. 밑줄은 뭐냐면은 내가 읽어야 되는 부분을 표시해 놓고요. 밑줄이 아닌 부분을 읽지 않겠다는 선언인 거예요. 내가 10번의 해독을 할 거예요. 10번의 해독을 할 때마다 나한테 다음 해독 때이나 여러분들 올인원 7월에 들어가시면은 기출 강의나 압축 강의 9월에 들어가시거든요. 그럼 7월에 여러분들이 첫 강의에 테마 1번과 2번을 배웠다 쳐요. 그럼 그걸 다시 배우는 순간은 9월이에요. 그럼 2달 후에 나한테 선언을 해놓는 거예요. 너 이거는 보지 마. 이거는만 봐.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려는 거예요. 왜? 계속 줄여 나가야 되니까. 다 보려면은 불필요한 건 보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말에 어폐가 있죠. 아까 전에 다 봐야 된다며. 다 봐야 된다면서 보지 말아야 될 부분을 밑줄을 치지 말고 보지 말라는 건 뭔 얘기냐.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밑줄은 중요한 거에 대해 친다. 아니에요. 다 봐야 된다니까. 중요한 거에 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 치면 85점을 맞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모두 치는 거예요. 모두 치는데 모두 치는 데서 이제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떤 기술이 들어가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자기 객관을 하셔야 돼. 복습을 하면서 쭉 읽으면서요. 여러분들이 아는 거와 모르는 걸 구별해야 돼요. 이게 가장 큰 틀이에요. 가장 큰 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거 있잖아요. 아는 거는 싹 밑줄을 안 치는 거예요. 안 치는 거. 그리고 모르는 것만 치는 거예요. 왜? 아는 거는 안 읽어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건 치면 내가 몰라도 시험 전날 볼 거예요. 그럼 두 개를 합치면 그게 전부가 돼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근데 그렇다면 아는 거는 언제가 기준이 될까요? 기준은 언제냐면요. 내가 지금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알아도 나를 객관화해 봤을 때 내가 시험 날 까먹을 것 같은 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아직. 그거는 본인 객관화가 되셔야 돼. 내가 지금은 알아. 간신히 알지만 내가 이거를 시험 날까지 알 수 있을까? 그건 의문이다.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시험 날 기준 내가 알 수 있다고 자신이 있는 거여야 돼요. 이거는 처음엔 거의 없어요. 지금 순간에 있기가 어려워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10번을 하는 동안 자신감이 붙는 부분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오늘 뭐 나올 문제 중에 대한민국은 행정 주체가 아니다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사실 오늘 강의만 들어도 시험 날까지 안 잊어먹을 자신이 생길 만한 분명한 것이에요. 물론 몰랐지만 오늘 알게 됐지만 그런 건 이제 오늘도 지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0번을 가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 야 이거는 내가 시험 날까지 뭐 내가 진짜 이상한 어디 뭐 머리 사고 나지 않나 이거는 모를 수가 없다. 이건 완전히 나한테 치아가 되다.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밑줄이 거기에 쳐져 있었어. 내가 모르는 거였으니까. 근데 10번을 하면서 그게 계속 밑줄이 지워지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내가 정보 끝 시험 날까지 기억할 수 있음.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많이 생기냐면 지금 기억하세요. 언제부터 많이 생각하냐면은 12월까지 많이 안 생겨요. 4월에 시험 보시죠. 국가제. 지방대 6월에 보시죠. 12월 전으로 좀 잘하는 사람들은 11월, 좀 아닌 사람들은 1월. 이 사이에 공부를 열심히 해. 이때부터 많이 지워져요. 3번 정도 읽으면서 그때부터 자기 확 붙어. 열심히 했으면 이거 내가 4월까지 무조건 기억한다. 여러분들 이름은 죽을 때까지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름이야 죽을 때까지 기억하겠지만 적어도 3개월 후까지 기억할 게 나와요. 그럼 그때가 되면 알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속 분별해내가지고 삭제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계속 많아지고 이건 줄어들면서 요것만 보면은 전부 다 본 사람과 똑같은 상태가 돼요. 그렇게 돼야 7초, 21초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원리예요. 아는 거는 밑줄을 안 치고 모르는 것만 밑줄을 친다. 근데 처음에는 아마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다 밑줄이었을 텐데 요게 이제 10번의 과정을 거쳐서 계속 삭제가 될 것이다. 계속 삭제가 되고 이게 이걸 가장 적게 남기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적게 남겨서 이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객관을 하셔야 돼. 보시면서 내가 이번에 밑줄이 이만큼이네. 시험 전날까지 이거 7초 안에 봐야 되는데 야, 지금 무리됐어. 이거 안 돼. 다음에 좀 많이 줄여야겠다. 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야 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는 사람이랑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은 완전히 결과물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요. 요게 이제 밑줄을 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좀 더 들어가야 돼요. 밑줄도요. 모르는 이건 내용이요, 내용. 이건 내가 모르는 내용이야. 그럼 모르는 내용에 관해서 예를 들어 이 책의 테마 1번에 1번 목차의 가를 몰라. 그럼 가를 다 질치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건 다 아니고요. 거기서도요. 밑줄이 필요한 부분과 밑줄이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모르는 내용이더라도 거기서 쳐야 되는 부분과 안 쳐도 되는 부분이 있어요. 쳐야 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주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요. 키워드예요. 키워드라는 것은 뭐가 키워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중요한 거 그게 아니라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밑줄을 다 쳐드려요. 제가 어디에 치라고 알려드려요. 기본 강의와 입문 강의와 올인원 강의를 해드려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밑줄을 연습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이것도 노하우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몇 달간 고생해서 내가 밑줄 친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조금씩 커스터마이즈가 달라요. 그 자기 몸에 맞게 깨달으면 그때부터 9월에 그 상태가 돼 있으면은 9월 요약서를 여러분들이 잘 밑줄을 쳐나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밑줄을 치셔야 되는 거야. 9월을 위해서라도. 연습을 해놔야 돼. 예, 그래야 본 게임에서 잘 칠 수 있어. 근데 키워드는 뭐냐면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구는 시험에 나오는 문구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거를 듣는 순간 아 하면서 관련된 기억이 떠오르게 하는 어떤 단초가 되는 거예요. 뭐 걔 누구였지 막 하다가 걔 있잖아 뭐 이거 하네 아 맞다 주현이 형 뭐 이런 거 하듯이 뭐 하다가 이거 보면은 아 걔 누구 이렇게 나올 그게 키워드예요. 키워드. 요게 내 머릿속에 드는 순간 아 그거 급할래 이게 기억나게 하는 거. 예, 그건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하튼 요거를 키워드라고 잡고 요건 밑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해용이에요. 이해용이라는 거는 이건 시험에 나오는 문구가 아니에요. 근데 이 키워드를 통해서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거 그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설명 같은 거예요. 이 키워드를 잘 알기 위한 부차적 도구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밑줄을 쳐야 돼요. 요것도 밑줄. 왜냐하면은 요거에 있어야 내가 이걸 보고서 아 그게 돼. 근데 이게 없이 이것만 있으면 뭐야 이렇게 돼.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답을 딱 판별할 수 있게 하는 도구를 밑줄을 쳐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닌 거 이거는 이제 밑줄을 안 치는 거예요. 하다못해 예를 들어 이다 뭐의 이런 조사들 이런 거 당연히 밑줄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뭐하러 쳐요. 문맥의 어떤 흐름을 위해서 칠 때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한 글자라도 덜 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린 지금 예산이 빡빡해요. 7초 안에 다 봐야 돼. 20초 안에 다 봐야 돼. 한 글자라도 줄여야 돼 지금. 그래가지고 조사나 뭐 끝맺어 어미 같은 거는 당연히 지우는 거고 그 안에서도 계속 줄여나가야 돼. 그래서 이것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키워드는 고정이겠지만 내가 이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한 이해용 밑줄 역시도 계속 그 외로 옮겨가야 돼요. 10번에 걸쳐서. 처음에 이게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이 되잖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내용은 내가 키워드만 보면 나와요. 그냥. 거긴 이해용 밑줄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키워드는 보통 3-4글자거든요. 그럼 3-4글자 알면 그 단원 내용 다 아는 거예요. 그럼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기본서 한 페이지에 단원이 한 4개 될 거예요. 그럼 거기에 키워드만 있다고 해봐요. 그럼 글자가 한 15자밖에 안 돼요. 15자는 7초 안에 읽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어떤 원리인지. 그래서 키워드에는 밑줄을 치고 이해용에도 밑줄을 치고 그 외에는 안 치되 이 이해용 역시 10번에 걸쳐서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나중에 키워드에만 밑줄이 쳐 있는 거예요. 그럼 키워드만 툭툭툭툭툭 보고 나면 시험 전날에 내용을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키워드조차 야 이거는 내가 이제 다 알았다. 그러면 키워드조차 이제 이 영역으로 가면 키워드조차 지워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사람에 따라 소심해서 내가 시험날 까먹을까봐 너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해용 밑줄을 하나도 안 친 다음에 키워드만 남겨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하튼 확실한 거는요. 모든 밑줄을 다 최소화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여기로 보내고 이것도 늘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시간 안에 그게 가능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번 이거 해독하잖아요. 10번 해독하는 동안 이 작업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10번 해독을 거쳐서 여러분 앞에 있는 딱 책은 그 책은 10억짜리인 거예요. 왜? 이건 세상에 나한테 맞는 유일한 책이에요. 내 뇌와 지금 내 상태랑 완전하게 싱크로나이즈가 된 책이에요. 내 손때가 묻고 완전히 나한테 최적화된 책인 거야. 이 책은 나한테는 10억이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빵원이야. 걔랑은 안 맞는 책이야. 이 책은. 지금이 나랑 맞는 책이야. 그냥. 이해되시겠죠? 그 10억짜리 책을 만드시는 거야.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이미 아시겠죠? 펜은요. 형광펜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밑줄을 칠 때. 왜요? 이 지적을 못해요. 형광펜 지울 수가 없잖아요. 10번에 걸쳐서 계속 지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입문 강의 때 아무 생각 없이 올인원 때 밑줄 치잖아요. 형광펜을 치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되면은 이 책이 그냥 걸레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알고 모르고 키워드가 아닌 거를 제대로 분별할 능력이 좀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겨울에 자기가 보면 정말 한심할 때가 많아요. 이걸 내가 왜 쳤지? 지울 수도 없어요. 형광펜이라. 보기가 싫어.
그럼 이제 뭐 딴 책 사야 되나? 똑같은 책을 하나 더 사야 되나? 막 이렇게 돼요. 그 얘기를 누가 해주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도 그랬고. 예, 그래가지고요. 형광펜을 하면 안 돼요. 물론 뭐 이거는 제가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이게 너무 잘 맞아서 이렇게 하고도 합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누구는 형광펜을 합격했던데, 아 그렇겠지 그러면 사람마다 다를 텐데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광펜 안 돼요. 지워지는 거. 샤프로 해야 돼요. 물론 요새 지워지는 볼펜도 있고 지워지는 색연필도 있는데 저는 순정이 좋다고 생각해요. 샤프가 그래도 제일 예쁘게 지워져요. 근데 샤프도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수영 선수들 뭐 수영복 아무거나 안 산다고. 우리들한테는 수영복이 샤프예요. 샤프. 정확하게 샤프심. 샤프심도요. 함부로 고르시면 안 돼요. 예, 샤프심도 다양해요. 굵기, 진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게 있어요. 굵기는요. 0.3, 0.5, 0.7, 0.9. 요 정도가 이제 시중에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진하기는요. 2H 겁나 연한 거예요. 뭐 4H도 있지만 2H부터 할게요. H, HB, B, 2B. 여기로 갈수록 연한 거고요. 여기로 갈수록 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문방구에 가서 샤프심을 사잖아요. 여러분 지금 필통 보면은 거의 100% 확률로 이게 있을 거예요. 이게 그냥 제일 많아요. 그냥 보통 문방구에 가면 이게 있어요. 예, 작은 문방구는 이거밖에 없어요. 좀 전문 문방구에 가면은 이게 이제 다 있어요. 이 모든 조합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여기로 돌아가면요. 여기 키워드랑 이해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키워드랑 이해용은요. 밑줄이 모습이 좀 달라야 돼요. 왜냐하면 안 그러잖아요. 지금 보고서 2달 후에 내가 봤을 때 뭐가 키워드가 뭐가 이해용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그걸 다시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요. 지금 이미 알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알고 있을 때 분별을 해놔야 다음에 나의 시간을 줄여주는 거예요. 2달 후에 나의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금의 내가 구별을 해놔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샤프심의 굵기와 진하기를 이용했어요. 저는 샤프심을 2개를 썼어요. 하나는 뭘 썼냐면요. 0.3 2H를 썼고요. 또 하나는 0.5 HB를 썼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해용 있잖아요. 이해용. 이해용은 0.3 2H로 했어요. 0.3 2H로 한 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지우개를 싹 하면은 그냥 무슨 뭐 알코올이 날아가듯이 확 날아가 버려요. 흔적도 남지 않아요. 굉장히 지우는 시간도 아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건 육안으로 드러나요. 0.3 2H는 너무 가늘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면 알아요. 가늘다. 이해용이었구나. 그다음에 키워드는 어떻게 했냐면은 키워드는 0.5 HB를 가지고 써요. 그러면 이거는 밑줄 하나만 그어도 이미 육안으로 알아요. 이거랑 구별이 돼. 근데 그래도 더 확실하기 위해서 저는 밑줄을 2개 그어놨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 단어를 키워드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조금 두꺼운 걸로 실제로보다 좀 과장해서 하면은 요렇게 밑줄이 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 그럼 다음에 볼 때 이게 키워드가 나오면 바로 알아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놨구나. 요거는 얇은 걸로 이해용은 한 줄을 해놔요. 요건 기우기도 되게 쉽고 2개가 동시에 있을 때 구별도 되게 쉬워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키워드 중에 요건 정말 찐 키워드라든지 글자가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뭐 한 4-5자가 아니라 한 글자나 2글자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유용한 게 너무 디테일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네모나 동그라미 이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눈에 확 들어와요. 확 들어와. 이게 키워드라고. 한 줄, 2줄, 동그라미, 네모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한테 커스터마이징 된 책을 만들어 놔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0회트 동안 내 책 만든다고. 나와 책이 일체가 돼가지고 굉장히 조금만 밑줄이 쳐져 있지만 그거를 보면 내가 이걸 다 아는 사람이 되는 그 책을 만들어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 다음에 D-쓸 때 그 책. 그동안 고생했다. 내 작품. 하면서 그거 쫙 보고 가서 시험장에 쏟아주고 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 있으면 다 까먹어요. 상관없어요. 시험날 아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게임은요. 시험날 아는지를 테스트하는 게임이에요. 시험 전날도 시험 다음날도 아니고. 그래서 시험날 최선의 상태를 만들면 돼요. 자도요. 자도 이렇게 그냥 자를 사시면은 밑줄 치기가 불편해요. 왜냐하면 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밑줄 치려면 이렇게 막 자를 이렇게 되면 자가 막 이렇게 돼서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도 반드시 이렇게 휘어지는 거. 휘어지는 잘 쓰셔야 돼요. 예, 이런 거 노량진에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책이 구부러져 있어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싹 이렇게 해가지고 치면 아주 예쁘게 거져요. 이게 밑줄도 막 지저분하게 거져 있고 그러면은 다음에 보기 싫어요. 물론 이제 그런 거에 굉장히 무덤하면 괜찮은데 여러분들 책 예쁘고 뭐 이렇게 가독성 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예, 그럼 본인도 그런 책 그렇게 밑줄을 치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펜과 자 이게 여러분들 무게예요. 전쟁으로 치면 이게 여러분들 칼과 방패인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인문 강의랑 올인원 강의 오늘 지금부터 문제 풀 거잖아요. 오늘부터 제가 저라면 여기다 밑줄을 친다. 저는 이게 키워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들어가면서 지금 일단 이 강의에서도 한번 맛을 보시고 올인원 때도 2달 내내 저한테 그 얘기 들어가면서 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저한테 떨어져 나가도 이미 제 정보는 다 받아갔으니까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가다듬어 나가줘도 되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밑줄에 약간 또 부차적인 효과. 이 부차적인 효과는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밑줄을 이런 식으로 쳐야겠다는 걸 알고 밑줄을 치잖아요. 그럼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생각하는 공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요. 나는 내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키워드를 골라내야 되고 이해용이 뭔지를 골라내야 돼요. 밑줄을 치기 위해서는 그게 선행돼야 돼요. 그러니까 밑줄을 이렇게 쳐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내가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생각하고 이해하는 공부를 하게 돼요. 그냥 자연히 그 공부를 해야지 이게 아니라 밑줄 쳐야지 하다 보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냥 그게 공부예요. 그게 공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예, 생각하는 공부를 스스로 하게 만드는. 특히 이미 이런 거를 잘하는 어떤 버릇이 들은 분은 괜찮은데 뭐 어떠한 이유로 10대 때 공부를 많이 안 했거나 공부를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공부하는 감 자체가 없다. 그럴 땐 그냥 밑줄을 쳐야지라는 미션만 나한테 던지세요. 이렇게 밑줄 쳐야지. 그럼 이렇게 밑줄을 치는 게 생각하는 공부인 거예요. 그냥. 되시겠죠? 네. 허발못을 법잘알로 쉬운 희운 행정법 외계어를 급식어로 쉬운 희운 행정법 로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